국토부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구간에 대한 경제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를 깔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할지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넉 달이나 연장되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충청권 광역철도에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충북 관련 핵심 공약과 국정 과제에도 반영됐습니다. 광역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일 출퇴근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밀집한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경제성을 따지는 사전 타당성 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안과 기존 충북선 활용안을 두고 비용 편익 분석, 비시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결과는 지난달 나와야 하는데 내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갑작스런 연구 용역 기간 연장에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국토부는 충청 광역철도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나주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5개 선도 사업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일정 조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경제성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충청북도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들어 상황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방 광역철도 특성상 경제성 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경제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타서 연구 용역을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 용역 연장의 진위를 정확히 분석해 이에 대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는 노력이 남은 석 달 동안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13월에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자칫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300만 명의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68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에게는 평균 97만 원을 더 내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선 해가 바뀌기 전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신용카드는 15%, 현금과 체크카드는 2배인 30%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은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 추가 납입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5,500만 원 이하의 급여 소득자의 경우 각각 66만 원과 115만 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을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80%로 2배 늘렸습니다. 택시를 제외한 버스와 지하철, 열차 등이 대상입니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 공제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2,500만 원 이하의 급여 소득자는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2%, 최대 9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세법 규정이 매년 변경되고 있으니까요. 국세청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항목 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1,000만 원 이하 20%, 1,000만 원 초과 35%로 상향 적용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청취를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의견 청취문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같은 통로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1월 25일 결정 공시됩니다. 충북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가 내년 1월 18일 치러집니다.
충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4일부터 17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18일에 선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김수갑 전 총장과 고창섭, 이재은, 임다로, 한찬훈, 홍진태 교수 등이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에는 초등학교가 한 곳밖에 없어 과밀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난해 학부모들이 상복 시위까지 벌이며 반대했던 모듈러 교실이 완공돼 공개됐습니다. 모듈러 교실의 향후 확대 여부는 내곡초등학교의 실제 사용 후기에 달려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운동장 한쪽에 3층짜리 건물 한 동이 들어섰습니다. 공장에서 골조와 마감재 등 건물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한 모듈러 교실입니다. 출입구도 건물의 형태도 기존 학교 건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실별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이 설치돼 있고 화재에 대비해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와 비상구도 마련됐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넘어서면 과밀학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주 내곡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수준. 주변 지역 학교 신축이 늦어지면서 2027년 37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듈러 교실을 통해 27개 학급을 확보했습니다. 충북에서 모듈러 교실을 구입해 설치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 과정에서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조립식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근조화한 설치와 상복 시위까지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학교 인접 부지에 학교 건물 신설을 약속하며 지난 4월 모듈러 교실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후에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충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과밀학교 비율은 11%. 교육당국은 이번 운영을 통해 모듈러 교실 도입 확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모듈러 교실이 과밀학급 해소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EB 김세희입니다. 공예로 하나가 되는 전 세계인의 축제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청사진을 조직위가 어제 공개했는데요. 사람을 잇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공예품들을 통해 인류 공예 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최 200여일을 앞두고 베일을 벗었습니다. 1999년 첫 선을 보인 후 1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주제는 바로 사물의 지도입니다. 같은 사물을 통해 시대별, 세대별 특징을 살피고 서로를 하나로 연결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예 문화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 다양한 공예의 세계를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인간이 만든 어떤 이 사물성이 갖고 있는 새로운 전 세계 지형도를 청주에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 8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본전시는 생명 사랑의 공예, 디지털 공예, 업사이클 공예 등 3가지 주제로 꾸며집니다. 한국 공예의 가치를 담은 특별전, 코리안 빈티지 콜렉션과 스페인 초대 국가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국민 캠페인 새삼스러운 공예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이 가져온 일상 공예품을 공예가들이 새롭게 복원하는 이색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향후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세계공예협회 공예도시 선정을 위해 학술 행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청주가 공예 비엔날레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예 문화 환경이 되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내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청주 문화재료창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꿀벌 실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대책반은 축수산과와 동물방역과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며 피해 신고 접수와 원인 파악, 기술 지원, 방역 조치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겨울 도내에서는 804개의 양봉 농가에서 5만 천여 통의 꿀벌 실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가 오늘 16일까지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법 주차 차량 또는 주차 방해 차량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올해 10월까지 청주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모두 6,485건을 단속했습니다. 중부 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남북권 결의대회가 어제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옥천군과 보은군, 영동군은 그동안 댐 규제 등으로 각종 정부 개발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며 지역의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는 내년 1월 중부권과 북부권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가 마련한 2022 충북 경제인 한마음 대회가 어제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기업인과 경제단체 등 150여 명의 참석자들은 한 해 노고를 격려하는 교류의 시간을 갖고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 도약을 위한 경제인 다짐을 낭독했습니다. 또 중부 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종이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충북도협회는 어제 충주시청과 제천시청에서 2022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 성과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위원 보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대수 협회장은 바르게 살기 운동에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확대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